7년 전에 비수를 소환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27일 체포동의안이 가까스로 부결된 것과 관련해서 소회를 밝혔는데 민주당 의원 169명이 있는 대화방에서 7년 전 본인이 썼던 SNS 글을 다시 끄집어 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단체 대화방, 과거 SNS 게시글 소환. 2016년 12월 17일에 이재명 대표가 썼던 글인데 아프다, 많이 아프다, 처음 겪어보는 등 뒤에 내리꽂히는 비수,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상처 역시 근육이 될 걸 믿는다 라는 2016년 본인의 글. 과거 19대 대선 당내 경선을 앞두고 작성한 글인데 공교롭게도 그때 당시 당내의 친문재인 지지자들로부터 이재명 대표가 비판을 받던 때입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지금도 남아있는 글이다. 표결 결과에 대해 저는 의원들께서 우려를 표현하신 것으로 생각이라고 본인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등 뒤에 비수. 처음 겪어보는 등 뒤에 내리꽂히는 비수. 그러면 김수영 교수님,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찬성, 체포 찬성, 내지는 기권, 내지는 무효 던진 것과 관련해서 등 뒤에 내리꽂은 비수다 이렇게 느낀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섭섭했겠죠. 다 같은 당의 국회의원이고 자기를 지지해 줄 거라고 믿었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이탈표가 나왔으니까 뭐 개인적으로 서운한 감정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렇게 이제 비수라는 말을, 등 뒤에서 내리꽂는 비수라는 말을 쓰게 되면 그 사람들이 다 배신자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굉장히 뒤끝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더 잘하라는 뜻으로 이해했다라는 말도 했다고 해요. 그 단톡방에서. 저 때가 상황이 묘하게 비슷해요. 당내에서 그때도 많은 비판을 받았었던 때였고 지금도 당내에서 어찌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를 못 받고 있는 일부 세력들이 있는 상황인데 그때와 지금의 똑같은 심경을 등 뒤에 비수가 꽂힌 심경이다. 물론 이게 이제 해석의 여지에 따라서 야, 쟤들이 나한테 등 뒤에서 비수를 꼽았네 라고 이재명 대표가 말한 건지 김수영 교수님처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진짜 아프다. 당내에 믿었던 동지들한테 이런 표를 당해서 아프다 라는 데 강조가 있는 건지는 좀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어요, 물론. 다를 수는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김진 앵커가 말씀하신 그런 의미였다면 비수라는 말을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등 뒤에서 비수를 꽂았다라는 표현은 나를 배신한 인간들이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화를 표현한 거거든요. 사실 뭐 속으로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한테 비수를 꽂아? 괘씸하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는 다 내가 부덕해서 그런 겁니다.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게 훨씬 더 큰 정치인의 풍모일 것 같은데 저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실 찬성 찍었거나 기권 무효했던 사람들이 약간 뒷골이 서늘하지 않을까요? 혹시 나를 내가 누군지를 혹시 알아내서 나에게 혹시 보복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어요. 특히나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제 막 인간성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너무나 무서운 사람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서늘한 뒤에서 비수를 꽂은 너희들 내가 기억하겠어라는 메시지로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의도가 만약에 아니셨다면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라면 그냥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내가 앞으로 더 잘하겠다 정도의 메시지였으면 충분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비수라는 표현을 썼을까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강훈식 의원은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우리 저기 의원들 단톡방에 그런 뉘앙스로 썼는데요. 지금 이게 우리 당을 더 잘하라는 채찍이라는 취지로 네. 지난번 표결을 받아들였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의원들이 또 다른 모습을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서 그리고 지난번 체포동의안이 무더기 반란표가 나온 것과 관련해서 더 잘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였다. 이 말은 대표직 사퇴는 없다. 더 잘하겠다라는 뜻으로 이재명 대표는 해석했다는 건데
그렇다면 당내에서 더 큰 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무더기 이태표와 관련해서 비명계들은 그때도 지금도 계속 이재명 대표의 책임과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한쪽에서는 사퇴, 책임지고 사퇴를 요구하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당대표는 더 잘하라는 뜻이군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상황인 셈입니다. 그때 당시 체포동의안이 가까스로 부결됐고 무더기 반란표가 나왔을 때 이상민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지난 대선이나 당에서 공약을 내걸고 이재명 대표가 내걸었던 그 불체포 특권에 대한 공약, 뒤엎는 얘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고민스럽고 불편해하는 의원들이 많았습니다. 기권 무효표가 한 19표 나오지 않았어요? 그건 찬성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떤 결단을 하셔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떤 조치가 필요한 건 틀림없다고 봅니다. 그 뒤로 무수히 많은 비명계 의원들은 사퇴를 얘기했고 최근 친문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는 인간으로서의 도리까지 언급할 정도로 굉장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센 압박이 현재 민주당에 있는 상황입니다. 박정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온도 차이가 극명한데요. 한쪽에서는 물론 의원 개개인이 다 다르겠지만 한쪽에서는 인간에 대한 뭐 도리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사퇴하라라는 요구를 직간접적으로 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비수 꽂은 7년 전 글을 소환하면서 더 잘하라는 뜻이죠? 라고 답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황이? 더 무서워지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머릿속에는 오롯이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든 정치적으로 극복해서 나가느냐 말고는 나머지는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내 주변에서 5명이 비극적인 선택을 하건 아니면 500명이 뭐 참담한 일을 겪든 이런 거 아무 관계 없고요. 내가 당을 같이 하는 의원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건 아니면 국민들이 나를 어떻게 보건 이거와는 전혀 관계없이 옛날에 뭐 그 험악했던 욕설 사건도 넘어가고 그 이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도 다 헤쳐 넘어갔던 것처럼 지금도 요 순간에만 어떻게든 정치적인 상황을 만들어서 극복해 가자. 그러면 또 다른 또 무언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치라는 게 그다음에 국민들로부터의 신뢰, 그다음에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그저 나의 영리, 영달 혹은 지금 수세적인 국면을 어떻게든 빠져나가는 모든 상황을 이렇게 계산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처신하는 거라면 저는 굉장히 이제 무섭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사람이라면 이렇게 할 수 없을 텐데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이 말은 이제 박정하 의원의 얘기가 아니라 최근 윤영찬 의원의 이야기예요. 김관삼 변호사님, 인간이라면 도의적 책임져라. 그게 인간이다. 윤영찬 의원은 대표직 사퇴를 그 무엇보다 강하게 요구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그에 대한 직접적 답은 아니지만 더 잘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 약간 지금 격려의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이게 이 대화가 될까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잘해보라는 뜻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이걸 아주 교훈 삼아서 앞으로 더 잘하겠다 이런 취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비수위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 이제 문파로부터 엄청 공격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적들의 공격을 얼마든지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 그 당시에 이제 여당 박근혜 정부랄지 여당 공격을 얼마나 참을 수 있는데 내 등 뒤에서 꽂는 비수 이것은 이제 배신자를 의미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건 정말 아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화가 좀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물러나라는 사람, 더 잘해보라는 뜻이군요라고 답하는 대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비수로 표현하면 그 자체가 이제 근본적인 시각이 잘못된 거죠. 지난 체포 동의안 때 기권, 찬성, 무효표가 내 등에다 비수를 꽂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저는 뭐 그런 의미로 좀 들리는데 물론 뭐 나중에 뭐 이걸 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때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 문구와 이건 맞지 않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현재는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또 너무나 이제 그 지도부 당 지도부랄지 또 친명계가 너무나 이렇게 옹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믿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이제 친명계뿐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 입장은 아마 끝까지 버틸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재판도 불려다니고 여러 가지 굉장히 뭐 당무를 법정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사법 리스크가 지금 이제 시작이 불과한데 이게 좀 더 많이 깊어지고 혼란스러워지면 예. 결국 여론이 굉장히 나빠져요. 그러니까 아무리 169석을 가지고 있지만 여론이 엄청나게 나빠지면서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가망이 전혀 없다. 그러면 사실 민주당 지지자랄지 호남이랄지 또 민주당 내에 네. 의원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가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본인은 끝까지 가겠다는 것을 계속 천명하고 있는 거죠. 예. 무더기 이탈표가 나온 것은 더 잘하라는 뜻이다 라는 이재명 대표의 해석인데 무더기 이탈표를 던진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할지 글쎄요. 친명계 박성준 의원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아니었으면 민주당의 분열은 더 심했을 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이 만약에 이번 대선 패배하고 이런 체제가 형성이 되지 않았다면 예, 저는 예. 당내 분열이 어마어마하게 심각했을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이재명 대표 아니었으면 지금보다 더 심각했을 처절했을 겁니다. 것이다. 예, 심각했을 어. 겁니다. 대선 지구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에 당선되지 않았더라면 분열은 더 심했을 것이다 라는 주장인데요. 전재수 의원님, 예. 전당대회 당시에 이광재 전 지사를 지지했잖아요. 대선 경선 때죠. 대선 경선 대선 때였구나. 경선. 당대표는 안 나왔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만약에 이광재 의원이 민주당의 당대표였다면 분열이 더 심해졌을까요, 지금보다? 예측하기는 쉽지 않죠. 예. 그럼 이건 어디서 나온 그러니까 건가요? 이제 우리 박 대변인이 당의 대변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변인의 입장 표명은 당의 공식 입장 표명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 예측할 수 없죠. 됐든 안 됐든 간에 쉽게 누가 뭐 정확하게 그것을 예측이 가능하겠습니까? 예측할 수 없는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조금 전에 이제 그 이재명 대표 단톡방에 올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당 대표 개인 입장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 총량이라든지 수사 규모 또 수사 기관이라든지 수사 인원이라든지 이걸 보게 되면 아마 개인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아마 사실이 있을 겁니다. 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국가 형사권이 동원이 되고 있는 형국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소회를 밝힌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꿋꿋하게 좀 나아가겠다 이런 이제 스스로의 말하자면 의지를 좀 더 다지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이재명 체제였으면 또는 아니었으면 당이 더 혼란스럽다, 혼란스럽지 않았다 이러한 예측은 사실상 의미 없는 것이다. 정치인에게 뭐 어떤 전제, 어떤 뭐 전제 조건을 붙여서 판단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마 당 대변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